조선시대 기생들은 피임을 했을까? 해화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불렸던 신분, 고려, 조선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기생. 단순히 천한 신분으로 남성들에게 몸을 팔던 과거의 매춘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기생들의 비밀들과 그녀들의 숨겨진 고민들까지 한번 모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기생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실 시작합니다. 잠깐 제목 썸네일 내용도 끝까지 보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고 쭉 봐봐. 그럼 자, 진짜 시작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기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부터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역사를 배우게 되는 사극을 통해 기생들이 표현될 때 보통 노래와 춤을 추고 자신의 몸까지 파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는 하는데, 사실 기생들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준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기생들이 여기서 아니 이제 왜? 기생들은 국가에서 왜 관리를 왜 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왕 오빠조차 이 기생들을 끼고 놀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부분이 바로 기생들의 직급인 것 같은데, 기생들은 총 3가지의 직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패, 2패, 3패로 말이죠. 여기서 최상급 기생인 1패가 바로 왕의 용안 앞에서 춤과 노래, 악기를 다루고 평범한 양반들을 훨씬 상회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던 기생, 바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생들은 신분 자체는 천민이었지만 왕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콧대 높은 사대부들도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자신들을 부르는 남정네들의 수준을 보고 아무리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명망, 그 집안의 명망을 보고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거들떠봐 주지도 않는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민이 아닌 거지. 뭐 옛날 롤스로이스나 파텍 필립처럼 손님을 가려 받았던 거야. 뭐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1패 기생은 우리 왕오빠와 어울리던 고귀한 존재였기에 당연히 매춘은 절대적으로 금지됐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 노래나 미모의 수준만큼 지적 수준도 높았던 이들은 이것을 매창불매음, 노래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천민인데 입밴 당해버리면 양반들 기분이 드럽기는 했겠다. 그럼 양반들은 그냥 일반 기생들을 끼고 노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 양반들은 또 확실히 평민과 구별을 지어놓습니다. 그 구별된, 좀 더 선별된 기생이 바로 조선시대의 10% 2패 기생들이죠. 이 2패 기생들은 1패가 되기엔 조금 모자른, 살짝 한 2에서 5% 정도 모자른 기생들을 선출하여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떠나서 한번 2패가 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락이 걸려버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락이 걸린 2패 기생들은 관기생, 민기생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차별을 두게 됩니다. 관기생이 민기생보다 조금 위에 배치되는 것인데, 바로 관기생은 영의정, 좌의정 등등 아주 드높은 양반분들만을 상대했고, 민기생은 말 그대로 일반 양반들을 상대하는 기생이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양반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천민이라고 하대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뭔가 깍두기 같은 존재로 보일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1패의 기생과 가장 큰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매춘이 금지되어 있는 건 똑같지만 가끔 우리 2패 언니아들이 이 매춘을 몰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반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품위는 다 지키고 뒤에선 필요할 때마다 몸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행각을 보면 2패 기생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매체에서 양반들과 노는 것으로 표현되는 기생들은 다 2패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유명한 기생이라 불리는 황진이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 황진이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기생이었는데, 실제로 2패 기생들의 대부분 역시 양반들을 접대해야 하다 보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분들도 일반 평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평민들이 찾았던 기생 창녀 3패 기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해드렸듯이 3패 기생들은 가장 낮은 기생이다 보니 대부분 평민들을 상대하며 그녀들의 주 업무는 몸을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 그거 그냥 몸 파는 여자들 아니야? 라고 하는 이미지도 다 여기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법적으로도 몸을 파는 것에 규제가 없었으며, 그러다 보니 그들을 부르는 명칭에도 창기, 그냥 몸을 파는 기생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평소 사극에서 우리 땡땡 어르신 하면서 나오는 이 기생들이 그냥 3패 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3패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조선 때는 기생을 관리하는 기생청이 존재했을 정도였고 궁궐에서 활동할 경우 높은 보수를 주었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요즘도 이래서 주는 건가?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방기라고 해서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군인들, 무관들에게 기생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기생청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군인들에게 보내지는 기생들은 3패 기생들이었고요. 아니 이게 1개 군인들이랑 우리 드높은 사대부분들이 같은 기생 서비스를 쓸 수는 없잖아. 그렇게는 절대 안 놔두지. 좋은 아주 상급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지방에 근무하던 우리 군인들은 국가에서 내려준 기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좀 많이 방탕했던 군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생을 떠나 무려 7에서 10명이랑도 같이 관계를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저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대단한 기록들을 작성해놓은 일기가 이제 부북일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기생이 주제니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다뤄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군인들에게 가게 된 이 기생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되는데 또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보면 1패 기생들을 제외한 2에서 3패 기생들은 결국 다양하게 몸을 팔면서 많은 수익을 남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들은 과연 몸을 팔던 도중 피임을 하면서 즐겼을까요? 놀랍게도 이 친구들도 피임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관이에요. 하나씩 바로바로 알려드리면 1번 창호지, 양반들이 기생들을 불러 잠자리를 가지기 전 의원에게 찾아가면 창호지를 전달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기생들 안에 넣고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이 고급 창호지가 임신을 막아준다 뭐 이런 이론이었죠. 또 근데 이걸 어떻게 질 안에 넣고 사정을 하면 정액을 막아준다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도 없잖아. 뭐 일단 모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상에는 이 고급 창호지가 양반분들의 양기를 막아준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끼는, 그러니까 조선 버전 콘돔 뭐 이런 건데 이름하여 돼지 창자 콘돔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돼지 창자를 말려서 만든 조선판 콘돔인데 고기가 귀하던 조선시대에 만들다 보니 굉장히 고위층만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단순 피임보단 성병 예방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거 너무 두껍지 않나? 저걸 끼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그래도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좀 원리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건 진짜 왜인지 이해도 안 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관계가 다 끝나고 뒤로 7걸음 뛰어가면 임신이 안 된다는 방법이죠. 아니 진짜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건가? 이제 뛰다 보면 안에 그 올챙이 친구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쏙 빠진다 뭐 이런 거? 지금 이것만 봐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가보죠. 마지막 조선의 피임법은 바로 소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가 다 끝나고 그분들 말대로 양기가 몸에 들어간 여성의 질을 소금물로 씻으면 굉장히 깨끗해진다 뭐 이런 이론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따로 뭘 찾아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다양한 피임 방법들은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창호지, 소금물 말고도 많은 내용물을 여성의 질 안으로 넣어 피임을 막으려고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이는 곧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럼 오늘 돼지 창자 안 끼고 뒤로 7번 안 뛰게 만들어준 콘돔 발명가 콘돔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